안녕하십니까. 이번 동영상은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신속하게 부석을 허가하라. 이런 데 동영상입니다. 일단 배당은 이거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이니까 내일이죠.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재판부가 정해질 거예요. 그런데 이거 지금 김용현 장관하고요, 나머지 군 사령관들, 군인들이 전부 합의 25부에 가 있거든요. 합의 25부. 따라서 이제 관련 사건은 원래 우선 배당하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모든 증거들이 거기에 같이 있잖아요. 이걸 별도로 다른 재판부에서 따로따로 심리하는 이게 오히려 잘못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 이재명이 보면 그렇죠. 이재명이 성남 FC는 성남에서 같이 해야지 왜 서울에 김동현 판사 대장동에 붙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백현동은 김인섭이하고 같이 재판했어야지 왜 여기에 붙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재명이 말도 안 되게 병합되어 있고 여러 군데에 쪼개져 있는 이게 저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원래는 관련 사건은 같이 심리하는 게 정확하게 효율성, 소송 경제랍니다. 효율성, 소송 경제 측면에서 바람직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대규모 무죄가 쏟아질 수 있다면 공소기각이나, 왜냐하면 이게 내란이 아니거든. 누가 봐도 내란이 아니면 저는 다 밑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부터 부하 수행자까지 전부 다 대규모 무죄가 나올 수도 있고, 내란이 아니면 또 그걸 떠나서 아예 공수처나 검찰이 수사권이 관할이 없다. 이러면 대규모 공소기각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엄청나게 나중에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대규모 공소기각 내지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 거기에 합의 25부로 대통령에게 배당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형사 합의 25부의 부장판사가 누구냐, 이걸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봅니다. 왜? 그쪽에 대통령이 그 사건으로 배당될 수가 있고 가능성이, 그걸 떠나서 김용현 장관부터 이미 한 11명 가까이 재판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부장판사 25부의 지귀연 부장판사가 어떤 분인지 이걸 좀 알아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귀연, 이분은 1974년생입니다. 저보다 4년 어린 1974년 판사요. 고향은 서울입니다. 서울. 태어난 데는 부모 고향까지 알 필요는 없을 거고요. 일단 본인이 태어난 데는 서울이다. 서울. 그 다음에 연수원은요 31기입니다. 우리 김동현이나 한성진 이런 게 지금 30기잖아요. 30기. 그 다음에 신진우 부장이나 우리 이런 분들은 32기. 근데 그 사이 31기니까 기수도 적절하죠. 연수원 31기, 사법고시는 41회 이렇게 합격한 판사입니다. 지기현. 그리고 이제 이분이요, 지기현. 이분이 실제 학교는 이제 보면 실제 어디 나왔냐? 서울 개원중학교, 서울이니까 서울 개원중학교. 그다음에 서울 개포고등학교, 강남이 개포고등학교. 그다음에 서울법대 나왔습니다. 서울법대. 그리고 이제 공군 법무관을 거친 후에 판사를 시작했다. 31기고요. 서울이니까 중학교부터 다 서울법대까지 놓은 엘리트입니다. 지금은 이제 합의 25부의 부장판사인데요. 그 전에 대법원의 재판연구원을 했습니다. 자, 이 지귀연, 이름이 있고 여성스러운데 남자입니다. 남자 지귀연 부장판사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보석을 빨리 허가해야 된다. 이거는 왜 그러냐? 아마 대통령 대리인단에 변호인단에서도 이제 바로 보석 청구를 할 거로 보이는데요. 이 보석은 이제 왜 꼭 필요하냐? 왜 그러냐면 한마디로요.
한마디로 이제 이거 수사하고 기소 절차가 총체적인 불법이었다는 거예요. 첫째 이유가 수사와 기소가 총체적인 불법이었다. 그러니까 빨리 이게 보석 풀어놔야 된다. 이거죠. 억울하게 기소됐기 때문에. 왜 그럼 총체적인 불법이냐? 보십시오. 공수처가 공청하게 이거 저는 영장 청구권 자체도 없다 봐요. 내란데 수사권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말씀드렸고요. 그걸 떠나서 100번 양보해서 내란데 수사권이 있다 치더라도 아예 원천적으로 영장 청구권이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공수처가 이중적인 지위다. 즉 기소권까지 완전하게 가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수사권만 가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권 플러스 기소권 둘 다 가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수사권만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권하고 기소권까지 다 가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 예를 들어 이제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 이런 사람들은 수사를 하고 기소도 할 수 있죠. 공처가. 이런 경우는 영장 청구권이 있다 봐요. 수사권이 있고 기소권도 있으니까. 근데 기소권이 없는 거,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건 기소권이 없죠. 그건 맞잖아. 기소권이 없으니까 중앙지검으로 기소대를 넘겼잖아요. 이런 사건은요. 이런 사건은 수사권밖에 없잖아요. 이런 사건은 경찰하고 똑같이 봐야 됩니다. 공수처가 무조건 이게 완전한 검사청의 검사하고 완전하게 동일한 게 아니에요. 수사권밖에 없다는 말은 이게 반쪽짜리잖아. 경찰도 수사권이 있잖아. 그거 똑같잖아. 경찰도 기소권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사법경찰관하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게 독자적인 영장 청구권이 없고 만에 하나 수사할 때 필요하면 검찰을 통제하에 검찰 통해서 영장을 쳐야 된다. 이게요. 제가 한번 방송을 했잖아요. 근데 이왕규 법제처장이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래서 제가 이게 방송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책을 찾아봤죠. 우리 정웅석 교수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서경대 정웅석 교수라고 저하고 신림동에서 같이 강의했던 이분이 공수처법을 해설해낸 유명한 형사소송법 책이 있단 말이에요. 정웅석. 그분 책에 제가 책을 뒤져봤더니 딱 그래.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독자적인 영장 청구권이 없다. 이렇게 써놨어요. 딱 써놨어요. 제일 권위 있는 교수가 책에 분명히 공수처는 영장 청구권이 기소권 없는 사건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논리가. 자기들이 기소할지 안 할지 기소권도 없는데 영장 치나가지고 나중에 검사가 기소 안 하면 야 이건 기소권이 안 돼. 이러면 이게 어떡할 겁니까? 불법 구속을.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공수처가요. 아예 내란 관할이 없다는 건 분명하고 왜 자기들은 직권남용 가지고 수사했는데 직권남용을 뺐잖아 기소에. 그러니까 내란 관할권이 없는 거는 너무나 명백하고 이거는 여러 번 이야기했고 더 나아가서 100번 양보해서 내란 수사권이 있더라도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독자적인 영장 청구권이 없다는 거예요. 검찰의 통제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맞아 우리 헌법 정신에도. 아니 기소할지 안 할지 기소권도 없는데 마음대로 영장 쳤다가 나중에 기소 안 하면 검사가 억울한 불법 구금이잖아. 맞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졸속으로 만든 법인데 제가 정웅석 교수 책 분명히 딱 돼 있습니다. 이설이 없어요. 이설이. 분명히 이건 문제됩니다. 그러니까 공처가 내란 수사권도 없고 그다음에 기소권도 없는 영장 청구권도 없는 걸 서부의 불법으로 창경 받은 게 분명하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검찰은요. 심우정 검찰은 당연히 제동을 걸어야 되잖아. 내란 때 수사권도 없지만 영장 청구도 잘못됐으면 분명히 제동을 걸어야 되잖아. 법원에서도 두 번이나 10일간 불허해가지고 법원에서도 제동을 걸었잖아. 그럼 수사를 하나도 못했잖아요. 그러게 공처가 불법 투성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우정이가 전국의 검사장들 모아가 쇼하다가 검사장들 모아놨고 그러고 수사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공수처가 시키는 대로 그냥 기소해버렸잖아요. 민주당의 압박이 무서워서 가루가 될 것이 무섭지. 심우정이 무서우니까 그냥 기소해버렸잖아요. 자기들 볼 때도 황당해. 왜 수사한 것도 없고 근데 공처가 기소하라니까 수사도 못하고 그냥 기소한 거예요. 근데 그 자료들은 옛날에 계엄 직후에 김용현 장군이나 군사령관 계엄 직후에 오염된 진술이고 지금 다 바뀌었잖아요.
이진우 수방사령관 진술도 이게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곽종건 특수전 사령관도 지금 탄핵되고 있고요. 홍장호의 말이 전부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근데 옛날 서류 가지고 떡 붙여가지고 기소하면 이게 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거 총체적으로 공처 검찰 기소가 불법이니까 이걸 법원에서 빨리 바로잡으려면 보석으로 이게 풀어줘야 된다. 이게 첫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대통령이 뭐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염려서 보석은 원래 기본적으로 이게 보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도주 우려 없고 증거인멸 염려 없으면 반드시 이게 풀어줘야죠. 아니 밑에 조지호는 보석됐죠? 근데 김용은 장관 안 해준 거야. 근데 밑에 사람들은 직권남용도 있거든. 근데 대통령은 직권남용죄 빠져버렸잖아. 대통령은 내란밖에 없는데 내란이 범죄가 소명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직권남용이라도 있잖아. 근데 대통령은 직권남용 기소 안 했잖아. 그러면 제 말은 그 대통령이 내란죄가 소명된 것도 아니고요. 무엇보다 증거인멸 염려가 뭐가 있냐고. 차은경이는 15자루기 이유도 없이 그냥 증거인멸 염려 이렇게 이유도 없이 써놨잖아. 차은경 판사가. 그러니까 제 말은 증거인멸 염려 없고 도주 우려 없으면 보석은 원칙적으로 해주는 게 원칙이야. 이게 원칙이야. 보석은. 왜 대통령이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증거인멸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가다 놨다가 나중에 내란죄 무죄나면 억울하게 현직 대통령이 억울하게 구금되면 이게 나랍니까? 일단 풀어주고 심내라 이거야. 풀어주고 그 다음에 그래 탄핵 재판도 나갈 수 있잖아. 지금 이게 재판 두 개를 어떻게 하느냐고. 일단 이게 풀어주고 탄핵 재판부터 이게 보고 심리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든 저는 이제 이번에 대통령 사건이 25부로 만약에 배당이 된다면 지기현 부장판사는 어떤 분인가 이걸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일단 이게 보석을 해줘야 된다. 왜? 일단 이게 수사와 기소 절차가 총체적인 불법이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으면 보석은 이게 원칙 해주는 게 맞다 이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 지금은 이제 헌재 탄핵 재판하고 이 재판을 이게 동시에 둘 다 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하나는 이게 중단이 돼야 되거든요. 일단 저는 탄핵 여부가 중요하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직 복귀하느냐, 아니면 이게 탄핵되면 이게 직권남용도 기소할 수 있는 거니까 탄핵돼 버리면 따라서 이게 일단 형사재판을 대통령에 대해서는 잠깐 보류하고 뭐 보석으로 이게 풀어주는 방법 하나 이게 있을 수 있고요. 원래대로 하면 원래대로 하면 형사재판 하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라 탄핵재판이 중단되는 게 원칙은 맞죠. 근데 그러려면 이게 형사재판이 무한정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 약간 이게 딜레마가 있는데 어떻든 둘 다 이게 재판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 일단 법원은 대통령에 대해서 바로 이게 즉시 보석을 허가하고 풀어주라. 일단 이게 풀어놨고 이게 천천히 법리에 맞게 적법 절차에 따라 심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